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제9호 박현성 씨를 소개합니다. 1982년생 만 37세고요. 인천광역시 출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 졸업이시고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7년 위너십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은 아무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라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박현성 씨께서 우리 공화당에 문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시겠다는 젊은 청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를 합니다. 관악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 지역군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지식인들이 그들과의 일전을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박현성 청년 인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박현성입니다. 저는 전공 분야인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융합적인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일에 매진하여 지내온 디자이너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해 왔고 크게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디자이너로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현실을 비춰볼 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각기 어떤 문제의 해결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페인 포인트와 니즈, 그리고 핵심적인 통찰을 도출해내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당분간 실무와 연구를 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문제를 본질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내기 위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등 한 나라의 운명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입니다. 2016년 거짓되고 조작된 허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왔고 그 분위기는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인 저는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만 하면 나라는 어떻게든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제 삶은 물론 국민들의 삶과 인심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몰려오는 우울감과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날이 늘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갈등들에 의해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 자유 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분열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함으로 인한 책임은 제 스스로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권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듯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모든 외교적인 고립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나라의 안팎 사정을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접하면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등 차마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갈등들에 극에 치닫는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실패한 사회주의로 향하는 내리막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끝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치 않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제 숨을 막히게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중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원칙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원칙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원칙은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단연 법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거짓의 탄핵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있습니다. 탄핵의 법적인 절차 및 근거도 전부 위헌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만든 역경도 이겨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고도 만일 현재를 무관심하게 지나쳐온 우리 스스로가 나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현재와 곧 닥칠 미래를 볼 때입니다. 이 상태가 더 길어지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갈등을 조장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최악의 정책과 포퓰리즘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거부하고, 이들이 최근 늘 떠들고 있는 국민들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공정사회라는 입에 발린 허상을 탈피해야만 획일 평준화를 담은 사회주의 공정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법치 속에 갈등이 없는 자유공정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의 근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굳건한 나라 시스템을 재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넘게 올바른 이념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우리 공화당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에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의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또 한 번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 플러스 비겁자 프레임을 같이 가져가는구나. 그들이 통합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김무성과 유승민은 정정당당하게 이 4.15 총선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비겁하게 도망갑니까? 단지 이 어려운 판국만 지나가면은 그들에게 대통령의 자리가 온다고 봅니까? 보수를 통합하겠다고 보수를 통합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통합의 주체들이 비겁하게 총선 국민에서 도망을 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천명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 있는 통합의 구도에는 우리 공화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제태극기 세력들과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겠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정치의 보수의 껍데기들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비겁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체제 수호자로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구국의 투사로서 그들이 21대 총선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탄핵을 통해서 내각제 세력들이 대한민국도 팔아넘기고 체제도 넘기고 역사도 넘겼지만은 그들의 거짓과 불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도 가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4.15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주동자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석고대죄하는 길만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보수 우파가 총선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3년도 가지 못하는 헌정 중단의 사건, 3년도 가지 못하는 자당의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칼들이 그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꽂히고 있습니다. 결코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판에 다시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배신자에서 비겁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하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